안녕하세요, 대면입니다.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이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많이 춥고 힘든 겨울 저녁,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힘든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10년이 넘게 잘 사용하던 물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컴퓨터 스피커인데 오늘 한번 이렇게 휴일 이용해서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스피커 물건 자체는 한 이틀 전쯤에 왔었는데 계속 교체를 미뤄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스피커 물건도 벌써 다 주문해서 받아왔고, 그리고 이거 뭐 제가 협찬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제일 그래도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해서 제가 직접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연결 케이블까지 다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모처럼 시간 내서 스피커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지켜봐 주세요. 먼저 제가 사용해오던 PC 스피커를 먼저 소개를 해야죠. 이 스피커가 좀 오래된 제품이에요. 혹시 이 제품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 때쯤 출시돼서 되게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인기를 모았던 사운드 디바이스 S2 리버스 제품인데, 물론 출시 당시에는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었고 2만원대 가격에 컴포넌트 오디오 시스템에 버금가는 음질을 자랑하는 그런 고급 스피커였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때도 타고 이렇게 그물망은 조금씩 해져가고 단자에 먼지가 껴서 음질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일단 한번 잠깐 음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좀 베이스 사운드가 약간 좀 뭉개지는 증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볼륨을 조절하면은 이게 지직거리는 증상도 좀 나타나요. 아무래도 노후화되면서 이제 단자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단자에 부식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13년 동안 저와 함께 해준 이 스피커가 참 고맙고 좋긴 하지만은 이젠 떠나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던 가운데 인터넷에서 아주 딱 마음에 드는 제품 발견했죠. 사실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본 제품들은 소위 2만원대 제품부터 6만원대 제품까지 참 다양했는데요. 뭐 심지어는 10만원 언저리까지 가는 제품들도 살펴봤지만은 아무래도 테이블이 크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무작정 큰 제품을 쓰기는 좀 곤란했었어요. 스피커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또 무작정 큰 걸 쓰면은 모니터 뒷공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니터 뒤에다 스피커를 놓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지금도 뭐 모니터 뒤에 몇 가지 잡동사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피커 설치하면서 치울 겁니다. 좀 이왕이면은 사이즈는 어느 정도 아담하면서도 좀 기능이 괜찮은 스피커를 써야겠다고 살펴보던 중에 최근에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캔스턴이라는 브랜드의 스피커를 보게 됐어요. 왜 마침 보니까 사이즈도 적당하고 가격도 6만원대로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 또 광입력 단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호기심을 갖고 주문을 해봤죠. 보니까 디자인은 되게 깔끔하고 단순한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니까 리모컨하고 자체 MP3 플레이어 기능도 있어서 참 괜찮아 보인다. 블루투스 5.0까지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골라봤죠. 이번에 한번 기존에 썼던 그냥 아날로그 출력이나 유선 출력을 넘어서서 블루투스 출력도 한번 연결도 생각해 봤는데, 또 블루투스 출력은 좀 연결이 불안정하거든요. 간혹가다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유선으로 연결하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존 스피커는 모니터 HDMI 출력에서 이렇게 빼서 연결을 했었거든요. 한번 이번에 광출력을 한번 써보자는 생각에 이렇게 1.5m짜리 광 케이블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아주 싼고 얇은 거 말고 좀 어느 정도 케이블 두께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길이도 되는 걸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박스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자를 개봉하기 위해서는 위에 이 봉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봉인 실을 제거해 주고 이 가운데를 앞으로 당겨 주면은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하이 피델리티. 나름 그래도 고급 스피커라는 걸 강조하고 있네요. 일단 들어있는 부품은 이런데요. 이렇게 스피커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무선 리모컨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원은 일반적인 AC 코드가 아닌 아답터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트랜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스피커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서 잡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스피커 본체 2개하고 오디오 연결 케이블, 사용 설명서,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용 건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스피커 포장을 한번 뜯어보니까 이렇게 매끈한 하이그로시 질감에, 그리고 이거는 왼쪽에 위성 스피커고요. 이렇게 이 선으로 해서 메인 스피커에 연결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메인 스피커는요, 이렇게 위에 블루투스 페어링 겸용 MP3 제어 기능을 가진 버튼 패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뒷면에 보면은요, USB를 꽂을 수 있는 단자와 왼쪽 스피커를 연결하는 단자,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아날로그 입력 단자하고 광입력 단자. 진짜 요즘에 광입력 단자를 채용하는 스피커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은 대부분 10만원대 이상 고가 제품인데다가 아니면은 좀 저렴한 제품 사려고 하면은 그냥 길다란 바형 스피커밖에 없거든요. 흔히 사운드바라고 부르는 거의 6만원대 스피커 중에서 이 광입력 기능이 있는 스피커는 이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 USB 단자에 MP3가 저장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연결해서 스피커 자체가 그냥 MP3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부속품으로 들어있는 리모컨에도 또 블루투스 페어링 기능이랑 스피커 자체적으로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여기서 USB MP3 플레이도 자체적으로 조절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고서도 이 스피커만으로 USB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기존 스피커하고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 볼게요. 높이는 기존 스피커의 위성 스피커보다는 확실히 높지만은 우퍼 스피커보다는 분명히 낮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 옆에다 놨을 때 이렇게 차지하는 공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일단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던 13년 묵은 사운드 디바이스 스피커를 이제 은퇴시키기로 할게요. 이 스피커는 뒤에 스위치가 있어서 이 스위치를 일단 먼저 꺼줍니다. 그러고 뒤에 케이블을 이제 좀 분리하고 이렇게 스피커를 분리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분리 작업하겠습니다. 13년 동안 저를 위해서 수고해줬던 사운드 디바이스 S2 리버스 스피커 이제 모두 분리했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 정들었던 스피커도 이제 은퇴네요. 참, 13년 동안 수고했다. 서브 스피커 케이블은 전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필요한 길이만큼만 남기고 다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일단 이제 좌측 스피커 이 뒤에다 한번 놔볼게요. 쏙 들어가요. 아주 공간 활용에 딱 좋네요. 그럼 다음 좌측 스피커 케이블을 이제 여기 L 스피커 단자에 딱 꽂아주고요. 그리고 우측 스피커도 딱 적당한 위치로 배치를 해주세요. 왼쪽에 마우스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마우스가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딱 뒤에 배치해 주시면 딱 좋습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다가 뭐 mp3를 연결하거나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끔가다 블루투스나 페어링해서 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모니터 뒤에 최대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방법으로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왼쪽 스피커하고 오른쪽 스피커까지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전원 어댑터를 스피커 본체에 연결해 주는데요. 근데 어댑터 이 전원선이 그래도 스피커의 소비 전력을 감안해서 꽤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얇은 어댑터가 아니기 때문에 스피커에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좀 강한 전력도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 잘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스피커 전원선을 연결할게요. 그런 다음 밑으로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아답터 몸체에 파란 불이 들어오면은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스피커에는 이렇게 스테레오 아날로그 케이블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광출력을 한번 써보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광 케이블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마침 또 제가 쓰고 있는 에즈락 H87M 메인보드에 마침 광 출력 단자가 있고 해서 한번 광 케이블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자, 앞서 준비했던 이제 광 케이블 여기 있죠? 일단 제가 준비한 케이블은 6파이짜리 각대각 케이블입니다. 이걸 이제 각각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각대각 케이블은 홈 모양을 잘 맞춰서 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단자가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홈 모양 잘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광 케이블 한쪽 단자 연결이 완료됐으면은 이제 케이블을 밑으로 보내서 PC 본체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각대각은 위치를 잘 맞춰서 이렇게 컴퓨터 뒷단자에도 딱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제 광출력을 스피커로 직접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 케이블은 연결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피복이 좀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은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광출력 스피커 케이블이 꺾어질 경우에 안에 광섬유가 손상돼서 케이블 자체가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광 케이블로 스피커 연결이 끝났거든요. 한번 음질이 괜찮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HDMI를 써왔기 때문에 지금 HDMI로 돼 있거든요. 일단 이걸 바꿔줍니다. 확실히 음질이 깨끗하네요. 비교적 작은 부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퍼가 아주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울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음악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오늘 광출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스피커로 교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사실 캔스톤이라는 브랜드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게 컴퓨터용 스피커 제조 사업에 착수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꽤 뛰어난 음질을 내주고 그리고 작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저음이 잘 울려주는 그리고 고음 해상도도 무난한 성능을 내주고 그리고 6만원대 가격에 무엇보다도 광출력을 지원한다는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동안에 스피커 여러가지 써봤지만은 거의 다 그냥 아날로그 케이블 연결하는
일반적인 스피커였지 광 케이블 스피커는 처음 써보거든요. 거의 광 출력 스피커를 사려면 거의 사운드바를 써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또 정식으로 광 출력을 지원하는 스피커들이 거의 10만원대가 넘는데 6만원대 이런 스피커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행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스피커에 제가 점수를 준다면은 그래도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스피커만 가지고 mp3를 재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사실 좀 그렇게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리모컨 분실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점만 좀 보완한다면은 나름 괜찮은 가성비 스피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스피커도 몇 년 동안 오래 한번 잘 써보고 싶습니다. 오늘 한번 제 손으로 직접 제가 사용하는 스피커 교체기를 한번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또 돈 모아서 좋은 제품을 사면은 이렇게 직접 해보는 그 즐거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번 돈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서 또 한번 직접 세팅을 해보는 것도 저는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배관 동파 조심하시고 2021년 한 해도 즐겁고 보람 있는 한 해 되시길, 그리고 다가온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